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요즘에는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럽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자식비 때문에 거리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봐주세요. 경매개 시되었다고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라는 안내문인데 이게? 계약할 때 대출이 없는 집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월세 세입자가 입주하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혹시 그때 은행에서 주인이 대출 받는다고 사인해 달라고 했을 때 사인해 준 거예요? 사인 안 했다면 대출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주인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처리하라고 했죠. 말씀드렸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문자도 오고 전화가 밤낮으로요. 수백 통이 와서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서 제가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고 사인을 해주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주인은 42살 결혼을 안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70대 초반 한성격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조금은 늦게 얻은 아들이라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키웠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도박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식을 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요.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엄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주방 보조로 일을 합니다. 아파트 세 채를 팔아서 갚아도 아직 빚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자식 앞으로 된 이 아파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마 아파트 아니에요. 자식 아파트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어머님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사고는 치지만 사람은 착하다 이가. 그리고 도장이랑 통장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통장하고 도장 분실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바꾸면 되지. 자기 집인데 엄마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잡혀서 돈 빌려 쓰려면 쓸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 결혼하면 살 집은 하나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악착같이 내가 지키고 있다 아이가. 엄마 집도 아닌데 어떻게 지켜요? 칼 들고 지켜요? 총 들고 지켜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미련이 있는 모양이네. 나 같으면 그런 자식 필요 없다. 사고 치면 또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반복하니까 자식은 돈이 있는 부모, 가난한 부모 그거 상관없어. 내가 못 갚으면 부모가 갚아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만드니까요. 갚아도 계속 옹달새 물 솟는 것처럼 송송송송 나오는 그 빚 때문에 우리 사모님 힘든다고 그러셨죠? 아픈 몸으로 일하는 것을 뭐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식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일한다고 하셨잖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자식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앞으로 그 자식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의 이런 행동이 자식을 평생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자식 빚 때문에 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알뜰해서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갖고 입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참아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딸이 21살이 되면서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빚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카드라는 신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쑥 내밀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친구들에게 빌려보기도 하고 다 해보았지만 끝에는 본인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손 벌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 부모는 갚아줘야 내 자식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욕을 하면서도 덜큰 갚아줍니다. 카드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넉넉한 살림이 아닌 친구에게는 엄청 큰 돈이라 남편에게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친척이며 아는 지인들에게 아쉬운 말을 하면서 빌려서 겨우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주택에 살았는데 딸방에는 평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옷장 속에서는 보지도 못한 옷이며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 외부에 있는 선반 박스 위에는 한 번 입고 세탁하지 않는 세탁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두 번 다시는 카드 사용을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마무리를 했지만 거버릇 어디 개 주겠어요? 카드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서 쓰고 상환을 못해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딸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갚아줘야지.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함까지 있는 딸을 정말 죽이고 싶고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어디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기도 했고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했는데 자식이 저 모양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느냐고. 내가 돈 벌어서 집구석에 돈 들려주면 넌 그것 가지고 자식이라도 잘 키우고 살아야지 도대체 너 뭐 했느냐고. 욕을 배 터지게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딸 빚을 갚았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럼 당신은 자식 키우는데 관심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싸움이 끝없이 이어졌고 요즘은 가정도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딸은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사는 방식대로 유흥업소를 맴돌면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안 보니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까요? 대학 졸업 때까지 하면 되나요?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해줘야 하나요? 여유가 되면 끝까지도 해줘야죠. 부모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언제까지라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도와줘야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자식은 자랑이고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이럴수록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 자식들 중에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자식을 가진 친구들이 부럽다라는 세상입니다. 용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바래? 절대 안 바래요. 제발 부모 돈꿀만은 안 빼먹는 자식이길 바랄 뿐이죠.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9을 받아도 나머지 하나조차도 받고 싶어 하고 부모는 10을 다 주어도 언제나 다 주지 못해서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애절한 부모 마음이 내 자식 잡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타까워도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식 살리는 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은 많이 부족하게 주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게 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은 듬뿍 주고 경제적으로는 자식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그런 부모가 현명한 부모입니다. 오늘 인생고개는 자식 빚 때문에 멍들어가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모 돈골 빼는 자식들은 천둥번개 칠 때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벼락 맞아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